자, 이번 시간에는 시언어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거 작년에 했던 거라서 2인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게 자료 구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 뜯어본 분 계신가요? 자,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가 나오죠? 이런 메인보드 비스무리한 게 얘가 메인보드죠, 그쵸?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메인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보드예요. 요즘은 메인보드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떤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GPU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메인보드에 빨간색이 불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저도 이제 MSI라는 메인보드를 박격포라는 메인보드를 쓰고 있는데 그 메인보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 이제 메인보드라고 있어요. 이런 게 컴퓨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 가서 컴퓨터 한번 고쳐 뜯어보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래픽 카드도 꼽고 하드디스크도 꼽고 CPU, 램 꼽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이라는 걸 해요. 명령. 그러면 명령하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이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즉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그냥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저장이죠. 데이터 저장. 그죠? 데이터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드디스크다. 자, 근데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속성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영속성이 있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껐다 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가나요? 아니죠. 그러면 컴퓨터 못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꺼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는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죠?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 CPU만 하는 거예요. CPU만 실제로. 여러분들 CPU가 게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요새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는 3D 무거운 게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배틀그라운드나 콜 오브 듀티나 디아블로나 그런 3D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는 무거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어쨌든 그런 게임을 할 때 실제로 그 무거운 수학 연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얘가. 근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언어 공부할 때는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게임 개발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C++를 배우겠다 하신 분들은 GPU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CPU의 역할은 CPU 보면 보통 옆에 뭐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CPU 옆에 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펜이 CPU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펜 치워보면 그 메인보드 밑에 CPU 칩을 이제 꽂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CPU라는 녀석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들 사실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걔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북 보면 펜이 막 여러 개 달려있고, 그리고 펜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경우, 2개 달려있는 경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M1 노트북, 애플 M1 노트북, M2 노트북, 그런 것들이 왜 좋냐고 하냐면, 걔네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CPU가 돌면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펜이 막 돌아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윈도우 OS 돌릴 때는 본체를 쓰기 때문에 걔네들은 펜이 달려있죠. 그래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튼간에 그 CPU를 시켜주기 위해서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CPU에 보면 서멀 그리스라 해가지고 무슨 파란 색깔 젤을 발라주게 돼 있거든요. 이 서멀 그리스가 뭐냐면 그 CPU에 열을 식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CPU가 뭐냐면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롤을 많이 하는데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아요.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를 누가 한다? 바로 CPU가 합니다. 자, 그래서 CPU의 모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램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램.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게 되면 또는 뭐 컴퓨터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의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여러분들 단위는 뭐죠?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1테라 아니면 뭐 512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는 말 그대로 결이 다릅니다. 타입이 완전 다른 데이터예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라고 램도 뭐라고 해요? 몇 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자,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가 이제 보면 256, 요즘 컴퓨터는 256기가 아니면 512기가 아니면 1테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데 하드디스크는 어쨌든 용량이 크고 램은 용량이 그에 비해 작죠. 램 같은 경우는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512기가 했을 때 그거를 1테라로 바꾸는 데는 돈이 크게 많이 안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의외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램을 예를 들어서 32기가에서 뭐 62기가로 늘린다.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62기가 이런 식으로 램의 용량을 늘린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돈이 조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장은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데이터 처리는 CPU에서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쌀까? 혹시 여러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뜯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자,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디스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오직 뭐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늘이 있어요. 뜯어보면. 그러니까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초록 색깔 여기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CD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늘이 여기로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위치했을 때 거기에서 데이터를 쏙쏙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하드디스크는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초에 한 번씩 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좋은 건가요? 안 됩니다. 얘는 1초에 한 번씩 돌아서는 안 돼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해요. RPM. 자, RPM이 뭐죠? 여러분들? 분당 회전 속도.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빨리 돌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CPU가 있습니다. 자,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까?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는다 했죠? 메인보드가 명령 내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에 영향을 받는다. 자, OS가 뭐죠? 운영체제예요. 자, 운영체제가 보통 뭐가 있죠? 윈도우, 리눅스, 맥OS가 대표적이에요. 뭐 리눅스 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자, OS는 또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바로 사용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뭐라고 해요? 아, 롤이라는 걸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해요. 그 다음 메인보드가 누구한테? CPU한테 명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간에 롤을 우리가 더블 클릭했으면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PU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드디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봐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CPU랑 하드디스크 이 둘이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CPU가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응답하는, 그러면 그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자, CPU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CPU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분당 3600번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옵니다. 요새 뭐 디스크 SSD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새 뭐 하드디스크 말고 이제 뭐 이렇게 SSD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개발자고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작업하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능력이 제가 뛰어나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3개 만들 능력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게임 시나리오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공급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게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하루 게임을 5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1년에 몇 개밖에 못 만든다?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냐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느려서 그래요. 옛날에도 사실 CPU는 빨랐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바로 뭐다? 램이 등장한 겁니다. 램. 자, 여러분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자,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닙니다. 자,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뭐냐면 전자식이에요. 전자식.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자, 대충 설명하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더 빠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 램이랑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로 복사해놔요? 자, 램에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램에서 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컴퓨터 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롤이 뭐 1기가만 돼 1기가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이 뭐 1기가 정도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램에 올린다고 했는데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죠? 뭐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램에는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램에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켜요. 뭐 그런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켰어요. 음악 관련된 거 들어가고요. 뭐 여러분들 한글 파일 키고 PPT 켰어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죠? 멀티프로세스예요. 멀티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되죠.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만 띄우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보통 구글 크롬 켜도 웹브라우저 엄청나게 많이 켜서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램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걸까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러면 좁으면 안 될까요? 좁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램 이제 보통 요즘 컴퓨터가 안 좋다 하면 램 4기가짜리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이 1기가, 브라우저 1기가, 음악 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램이 최소 4기가라 해볼게요. 최소. 그럼 운영체를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는 윈도우가 1기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그 램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어쨌든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브라우저를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제가 프로그램 4기가 넘잖아요. 5기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12명이랑 같이 고시원에 간 거예요. 자, 고시원은 한 명밖에 못 자는데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찌어찌 잘하면 4명이서 한 방에 잘 수 있대요.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뭐 현실로 따지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자, 사람은 12명이고 고시원 방 안에는 최대 4명밖에 뭐 못 자요. 그러면 서울에서 한 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지? 4명이서 그냥 3교대로 나누어 자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요청은 많은데 만약에 램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 C분할이라는 걸 둡니다. 뭐라고요? C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이 램이라는 녀석이 적당한 시간을 나눠서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롤한테 할당해주고 브라우저한테 할당해주고 음악, 윈도우한테 할당해. 얘는 아니에요. 얘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롤이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고 브라우저가 여기 들어왔다가 빠지고 음악이 여기 램에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윈도우 빠지면 안 돼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4기가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행하면 음악이 뭐 가끔 끊긴다거나 롤이 뭐 잠깐 버벅거린다거나 브라우저가 버벅거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게임 하는 분들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다 꺼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램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국 램의 용량이 늘어나면 뭐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컴퓨터 업데이트하면 램도 같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램도. 그 다음에 여튼간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냐,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요 램입니다. 램.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데이터 뭐 정수 담을 수 있는 a라고 하면 우리가 int는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그러면 int a라고 여러분들 코드를 쓰게 되면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실행된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 부르거든요.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F5 눌렀을 때 F5 눌렀을 때 그게 바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은 뭐다? 여러분이 뭐 그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켜서 변수를 만들잖아요. 뭐 int a, 플롯 b.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에 생긴다?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 안에 생기는 거예요. 램. 그러면 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 그렇다?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버벅거리고 느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Alt 딜리트 누르고 작업 관리자 켜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가 열립니다. 보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작업 관리자를 이렇게 열릴 수 있는데, 작업 관리자 보면 얘가 램을 얼마나 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메모리가 램이에요. 램이. 그러면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램이 변경되죠. 이런 식으로 61, 뭐 75, 뭐 19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C분할을 두기 때문에 그래. C분할을 계속.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지금 이거는 계속 일반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얘가 어떤 한 프로그램이 내가 램은 한정적인데 1기가를 차지해요.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가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램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